네, 안녕하세요. 고성주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이런 리뷰 콘텐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아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바로 오늘 리뷰할 기기는 요 리마커블이라는 이잉크 기반의 태블릿입니다. 참고로 당연히 내돈내산 리뷰입니다. 일단 이 기기 자체가 국내에 뭔가 정식 출시된 기기도 아닌 것 같고 국내로 배송은 해주는데 딱히 뭔가 국내 서비스 센터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광고를 맡길 리도 없고 이런 리뷰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한 몇 가지가 있는데,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기기가 제가 써보니까 개발자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기기여서 뭔가 개발자분들한테 이런 좋은 기기를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흥미로워 하실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일단 있었고요. 이 기기를 뭔가 개발 보조기기다? 약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.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사실 개발자로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구조를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남의 코드를 읽었을 때 이게 어떤 코드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도식화를 한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,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을 때 이 기기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. 네, 여튼 그래서 리뷰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요 기기 자체가 국내 리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. 찾아보니까 몇 개 나오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그때 당시 존재했었던 아마 100일 체험인가? 한 달인가? 그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. 이 기기를 사면 일단 받아본 뒤에 체험을 해보고 나서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료로 반품을 해주는 그런 프로모션이 있었어요. 어쨌든 그거를 기반으로 좀 리뷰를 하신 분들 이 정도더라고요. 근데 저는 어쨌든 오래 써봤으니까 조금 더 리얼한 그런 후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냥 리뷰하시는 유튜버 분들 이런 분들의 컨텐츠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요 리마커블이라는 기기가 어떤 기기인지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리마커블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커다란 이런 종이 질감의 전자잉크라고 하는 패널이죠. 전자잉크 패널이 들어가 있는 태블릿 PC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전자책 읽기, 전자책 읽기가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기 기능입니다.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화면이 특이한 태블릿 PC로 보이지만 실제로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. 태블릿 PC라고 말을 하기에는 웹브라우징도 안 되고요, 앱 설치도 안 되고,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기능들이 안 되고 계산기도 안 되고 날씨 보는 거 안 되고 그냥 다 안 됩니다. 다 안 되고 진짜 딱 두 가지, 전자책 읽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메모하는 거. 그리고 요 기기를 구매하는 데 든 비용은 그때 당시에 지금도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, 80만 원 정도입니다. 놀라셨나요? 일단 80만 원을 구성하고 있는 그 제품들이 무엇인가? 당연히 이 본체가 있겠고요. 리마커블 본체 굉장히 얇죠? 네, 굉장히 얇은 요 리마커블 본체가 있겠고,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요 펜이 있습니다. 이 이름이 얘도 나름대로 있었는데 무슨 프로였던 것 같아요. 어쨌든 간에 이런 펜이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케이스가 있습니다. 케이스 뭐라고 부르더라고? 케이스가 있어요. 요거는 제가 면재질로 돼가지고 그나마 싼 건데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 가죽 느낌 나는 거는 이것보다 한 5만 원 정도는 더 비쌌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굳이 가죽을 살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. 왜냐면 그게 무게도 더 많이 나갈 것 같고, 그리고 비싸니까 무엇보다. 네, 그래서 저한테 이 케이스라는 거는 사실 디자인이나 어떤 그 만족감 이런 거라기보다는 기기를 보호해주는 용도,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뭐라도 덮으면 된다 싶어가지고 요거를 구매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세 개의 구성을 다 합치니까 한 80만 원 정도가 됐었고,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니다. 더군다나 가능한 게 전자책 읽는 거랑 그 다음에 필기 요 두 가지뿐인 기기에게 있어가지고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미친 짓일 수 있어요. 실제로 제가 이거를 좀 관심 가지는 저희 동료 개발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게 이제 가격이 다 합쳐서 80만 원 정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진짜 놀라시는 분들이 많았고,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딱 봤을 때 적정 가격 한 10만 원 언더 같은데 내지는 한 아무리 비싸게 쳐줘봐야 한 15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. 근데 그거는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제가 한번 넘어가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머리 총 맞았나? 왜 더 좋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아이패드가 거의 비슷한 가격에 조금만 더 얹으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사려고 한 거지 도대체? 왜 샀지 이거를?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이걸 왜 사용하고 있을까? 궁금하신 분들 조금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기기를 왜 구매했는지,
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게 한 40% 정도의 그 비율을 차지하는데 두꺼운 그 개발 도서로부터 해방이 가능하다 라는 부분이었어요. 개발을 공부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이미 현직 개발자이신 분들이든 간에 개발 도서라는 게 그냥 우리 그 대학교 전공 도서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해서 정말 이제 이걸로 휘두르면은 사람 뭐 목숨도 한번 날릴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의 그런 무게와 어떤 부피와 이런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를 제가 사실은 지하철 타고 오며 가며 이렇게 하는 시간도 참 귀중한 시간인데 그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뭔가 그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기에는 이게 어깨와 뭐 목, 허리 건강 이런 데에도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냥 무겁잖아요. 힘들잖아요. 제가 운 좋아서 대중교통에서 앉아서 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어떻게 펴볼 수나 있겠는데 만약에 서서 간다? 이걸 들고 읽을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가벼운 그런 기기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러한 태블릿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. 그래서 갖고 있는 책들을 간단하게 이제 스캔 업체에서 스캔을 하고 넣으면 아무래도 이 화면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크기가 큰 책들을 읽기에도 무리가 없었습니다. 예를 들어 패널이 너무 작다면 그러면 글씨가 너무 작게 보였겠죠. 혹은 확대를 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봐야 됐거나 했을 텐데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 큰 화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확대나 축소를 할 필요도 없이 간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기기가 웹브라우징이 안 된다고 했지 인터넷 연결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.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가지고 뭐 맥이든 PC든 아니면은 무엇이든 간에 간단하게 파일을 옮겨서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동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. 그 경험이 굉장히 좋고 편하고요. 그래서 지하철 오고 가면서 뭐 간단히 좀 공부를 하고 싶다, 짬내서 내가 이 이동하는 시간 자체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, 이럴 때 꺼내가지고 개발 관련 도서도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필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공부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밑줄 쳐가면서 읽을 수 있는 거는 당연하고요. 그리고 제가 리마커블 2를 구매한 두 번째 이유는 눈 건강입니다. 이게 한 30%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.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갸우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니 그런 휴대성을 원하는 거면 아이패드에서도 충분하지 않나? 혹은 그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?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패드는 제가 안 써본 건 아니거든요. 근데 그 아이패드를 쓰면서 느꼈던 가장 큰 단점이 이게 아무래도 뒤에서 빛을 쏘는 방식으로 화면을 표시하다 보니까 보고 있다 보면은 컴퓨터 화면을 보는 것처럼 뭐 당연한 얘기죠. 컴퓨터 화면을 보는 것처럼 이제 눈이 피로해지더라고요. 근데 저는 책을 읽으려고 하면은 특히나 더 이제 글자 하나하나에 집중해가지고 그때 뭔가 눈이 느끼는 그 피로감이 좀 굉장했어요. 그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눈이 좀 약한지 한 그렇게 10분 15분만 봐도 눈이 좀 뻑뻑해지고 좀 그렇더라고요. 반면에 이제 요 리마커블 2 같은 경우에는 전자 잉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제가 이 원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진 못하지만 적어도 그건 알고 있어요. 이게 빛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뒤에 뭔가가 존재해가지고 그러니까 화면이 표시가 되는데 뒤에서 빛을 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은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어요. 어렸을 때 이렇게 애들 장난감 중에 뭔가 자석으로 그리면은 그러니까 펜으로 그리면은 뒤에 자석 그 철가루가 붙으면서 이렇게 그려지고 막 이랬던 장난감 기억하시나요? 뭔가 그런 원리 비슷한 거? 그러니까 그거에 엄청 이 발전된 버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종이를 보는 것처럼 정말 종이책을 읽는 것처럼 눈이 굉장히 편안합니다. 대신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빛을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두울 때 안 보여요. 당연하죠. 햇빛이 있고 뭔가 형광등 빛이 있고 이러면은 밝으니까 반사돼가지고 저한테 보이는데 이거는 어두우면은 안 보입니다. 그럼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. 뭐 어쨌든 간에 거의 종이와 그냥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는 과정에서 눈의 피로감이 진짜 뭐 거의 없다. 개발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고 있잖아요. 컴퓨터 모니터를 이미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로 이미 눈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내가 공부하는 시간에 책을 읽는 시간마저도 아이패드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이미 안 좋은 환경에 놓여있는 우리의 눈을 더 혹사시키는 짓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잠깐이라도 뭔가 좀 휴식을 주자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 전자잉크를 선택을 했고요.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. 이게 과연 과학적일까? 네, 그런 생각이 지금 뒤늦게 들긴 하는데 뭐 어쨌든 그랬어요. 제가 체감하기에는 빛을 쏘는 디스플레이보다는 이 전자잉크를 읽을 때 제 눈이 훨씬 더 편했다. 그건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만약에 혹시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지 그러니까 전자잉크가 실제로 빛을 내는 방식의 디스플레이보다 눈 건강에 좋다라는 그 어떤 글쎄요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한 20%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데 완벽에 가까운 필기감입니다.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이패드 써보고 그 아이패드 애플 펜슬로 써보고 뭐 했는데 사실 그게 진짜 종이 같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. 그 써보신 분들 뭔지 아실 거예요. 뭔가 이제 그 디스플레이 자체가 유리이기 때문에 뭔가 딱딱딱딱 거리는 그 느낌? 그러니까 미끌미끌거리는 그 느낌 때문에도 그런 것 같고, 물론 그걸 이제 그 필기감, 약간 종이 필기감 주는 그런 필름 같은 걸 붙여서 해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했거든요. 근데 이거는 진짜 이 리마커블은 정말 여러분들 직접 써보셔야 이거는 아실 것 같긴 한데 정말 종이랑 가깝습니다. 그래서 종이에 뭔가를 쓰는 거,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만족스러우실 거예요.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자들은 뭐 개발을 할 때 내가 어떤 구조를 생각해내기 위해서 뭐 내지는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보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럴 때마다 이걸 꺼내가지고 이제 그리면서 종이에 글씨를 적는 것과 흡사한 경험을 할 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.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가 더 남았었네요. 왜냐면 10%가 남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10%는 이 리마커블이라는 기기가 진정한 의미의 보조기기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 이 기기 자체가 굉장히 할 수 있는 기능이 제약적이에요. 근데 얘네들이 웹 브라우징이 되고 막 무슨 앱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기기를 만드는 게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했느냐? 그건 또 아니거든요. 오히려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에 더 가깝습니다.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 프로모션 비디오를 봐도 리마커블 팀이 이 기기를 만든 그 철학,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환경에 놓여져 있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물론 뭐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게 단점이라는 거죠. 왜냐면 내가 집중을 하려고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아이패드를 들고 딱 이제 뭐 카페에 가가지고 막 그림도 그리고 막 글씨도 써가고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푸시 알림이 막 온다든가, 그래서 뭐 아이패드로 카카오톡도 할 수 있고 뭐 이메일도 볼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데 갑자기 딱 그 푸시 알림 보는 순간 내 집중이 깨지면서 뭐 글로 들어가가지고 뭐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톡 답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집중력을 앗아가는 그러한 특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 리마커블 팀의 주장입니다. 근데 저는 그게 꽤 그럴싸하다라고 느꼈어요. 그리고 얘네들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Read on Remarkable이라는 그 기능이 있어요. 그게 어떤 기능이냐면 제가 뭐 웹페이지를 보다 보면 이거를 좀 리마커블해서 읽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. 왜냐면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눈 건강 같은 이유로 이거는 내가 웹페이지에 있는 거를 리마커블이라는 조금 폐쇄적인 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이걸 읽으면서 좀 집중을 하고 싶다, 다른 어떤 그 방해 없이,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Read on Remarkable이라는 플러그인을 크롬에 깔면 이제 버튼 클릭 한 번만으로 리마커블 기기에다가 필요한 웹 문서들을 집어넣는 게 가능합니다. 그리고 제가 직접 써보니까 꽤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게 있고, 이 리마커블 팀도 필요한 것에 딱 집중을 하라는 의미로 웹 브라우징을 막았지만 이 기기 자체가 인터넷이랑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버리면은 그 인터넷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또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중간 타협점을 잘 찾은 것 같아요. Read on Remarkable이라는 그런 기능을 넣음으로써 웹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기기에 넣을 수도 있고, 그리고 리마커블 뭐 앱을 통해서, 클라우드를 통해서 간편하게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만 봐도 얼마나 좀 그 자신들의 철학을 이제 이 기기에 잘 녹이려고 노력을 했는지 좀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짜잘한 건데 약간 특별한 기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약간의 홍대병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실제 이거는 실화인데 제가 이거를 들고 지하철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말을 걸 때가 있어요. 지금 생각나는 게 벌써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학부모 분이셨고 애들 공부할 때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이거 뭐냐고 막 물어보고, 또 한 분은 아마 개발자 분이셨던 것 같은데, 왜냐면 판교에서 타셨으니까 아마 개발자 분이셨던 것 같은데 이거 보고서는 막 죄송한데 이거 기기 이름 뭐냐고 막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게 좀 홍대병을 충족시켜주는 만족스러운 모멘트가 아니었나. 스몰 토크가 쌉 가능이다. 마치 개 한 마리를 데리고 공원에 나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 거죠. 미친 소리고요. 그래서 제가 기기를 구매한 이유는 그 정도로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고, 이제부터는 제가 이 기기를 쓰면서 느낀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단점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. 왜냐면 제가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걸 썼으니까 디테일하기 때문에 혹시나 구매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일단 첫 번째로는 비싼 가격입니다. 그러니까 가격이 그냥 진짜 비싸요.
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뭐 리마커블 팀의 철학도 좋고 뭐 다 좋다 이거예요. 다 좋은데 그래서 과연 이 메모랑 그 다음에 전자책 읽는 기능만 있는 요 기기를 80만 원 주고 살 거냐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노라고 할 것 같아요. 저처럼 막 진짜 실생활에서 이거는 책을 들고 다니기는 너무 무겁고 근데 읽긴 읽어야겠고 근데 아이패드는 눈 아프고 막 이런 그 구체적인 어떤 니즈를 느껴보신 적이 없는 분은 사실 구매하기 쉽지 않은 가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비싼 가격이 첫 번째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흑백 화면이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전자잉크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또 그 흑백 화면인 건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중국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 북스라는 그 제품? 북스가 브랜드인지 뭐 제품명인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그 기기를 보면 컬러가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걸 보면은 참 색깔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리마커블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색깔을 지원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흑백 화면으로 모든 컨텐츠를 소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필기를 할 때에도 다른 색, 뭐 빨간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란색이라든지 이런 거 선택하는 옵션은 있는데 그걸 막상 선택을 해가지고 그거 보면은 화면에는 어쨌든 흑백이기 때문에 약간 그 투명도가 좀 다른 느낌의 검은색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집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. 물론 컴퓨터에서 이제 제가 필기한 거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때는 색이 제대로 표현되긴 하지만 뭐 불완전하게나마 컬러를 표현할 수 있었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드로이드 기반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. 물론 이게 기기의 아이덴티티이긴 한데 가끔 아쉬울 때가 있어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운영체제 단에서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정식 발매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한글을 지원하지 않고 한글 이름으로 된 파일 같은 걸 집어넣으면은 그 파일명이 깨지더라고요. 근데 저는 큰 불편을 못 느꼈던 게 그냥 파일 이름 정도만 깨지고 또 막상 그 리드온 리마커블이나 막 이런 걸 써보면은 한글로 된 웹페이지도 제대로 들어가요. 그래서 한글이 잘 표시가 되거든요. 그래서 뭐 제목만 깨지는 게 좀 왜 그런 이유가 뭘까 좀 의문스럽기는 한데 뭐 그것마저도 사실은 이제 한글 폰트를 기기에다가 수동으로 집어넣음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. 그게 그렇게 막 크게 어렵지도 않고요. 근데 매번 이제 업데이트를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이게 초기화가 돼가지고 그게 좀 귀찮긴 한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그냥 파일명을 영어로 집어넣고 쓰는데 좀 익숙해졌습니다.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. 그리고 이 단점은 조금 치명적이긴 한데 페이지를 넘나들기가 좀 버겁다는 점입니다. 이게 이잉크 디스플레이 특징상 뭔가 화면 리프레시가 빠르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페이지를 넘기고 하다 보면은 가끔 진짜 답답해서 미칠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책을 읽어보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그 부분이 갑자기 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걸 빠르게 이제 만약에 진짜 물리적인 책이었다면 빠르게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쯤 있었지 뭔가 이렇게 펼쳐보고 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하드웨어 스펙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답답하게 움직이는데 그때마다 뭔가 책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특정 내용을 찾으려고 할 때 그러한 특성이 굉장히 좀 단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좀 덜하죠. 아무래도 왜냐면 그 스펙이 되게 좋다 보니까 빨리빨리 넘겨보는 게 물리적인 책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능하니까요. 다음으로는 커다란 필기 화면이 필요한 상황에서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.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추가된 그 프리폼 뭐 그 앱을 이용하면은 사실상 무제한 캔버스를 쓸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막 그리다가 이제 뭐 공간이 부족해. 그러면 얘를 줄인 다음에 뭐 혹은 옆으로 좀 이동시킨 다음에 계속 이어서 그리고 뭐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. 근데 이 리마커블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캔버스 크기에도 약간 제약이 있고 그리고 조금 아무래도 기계가 느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화면을 자유롭게 막 늘렸다 줄였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막 하는 그런 게 아무래도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애초에 그림을 좀 작게 그려가지고 뭔가 제가 생각하는 모든 내용을 그릴 수 있게 약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의 어떤 특징의 문제인데 하나는 반사가 너무 심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두울 때 어둡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끔 뭐 침대에 누워가지고 좀 보다가 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침대 옆에 조명이 없다면은 그 불가능하다. 네,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것도 조금 치명적일 수 있는데
리마커블의 그 클라우드 구독 모델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좋은데 그 클라우드 자체에 뭐 월 과금을 해놨기 때문에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네요. 제가 그냥 자동 결제를 해놓고 보질 않아가지고. 근데 한 $5, $6 그쯤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을 편하게 잘 만들어 놨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받고 있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. 아니면은 조금 더 가격을 낮춰주면 좋을 텐데 얘네들도 기기 한번 팔고 또 인력은 계속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좀 아쉽다. 마지막으로는 이 기기 자체가 출시된 지 좀 됐기 때문에 후속 기기가 나올 것도 같다 라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혹시 당장 구매해야지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할지라도 약간 루머나 이런 것들 좀 찾아보시고 소식 같은 걸 좀 찾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 네,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분들은 사시는 게 맞아요. 뭐냐면 뭔가 내가 개발 도서를 읽을 거다. 그래서 뭐 커다란 화면이 필요하다. 근데 눈이 아픈 건 싫다. 이런 분들은 구매해도 만족하실 겁니다. 그리고 아이패드로 뭔가 일을 하려다가 결국 유튜브 엔딩 내지는 넷플릭스 엔딩이 되는 사람 같은 경우도 이 기기를 구매하시면 덕을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개발자인데 뭔가 필기감에 되게 좋은 걸 원한다. 정말 종이 같은 필기감을 원한다. 근데 디스플레이가 흑백이어도 괜찮다. 이런 분들도 사시면 괜찮을 것 같고,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을까 싶긴 한데 혼자 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이 생각하는 시간에 사용할 고급 메모장이 필요하다. 디지털 고급 메모장이 필요하다. 아날로그는 왜냐면 메모장을 잘 보관하지 않으면 날아갈 수 있으니까 고급 디지털 메모장이 필요하다. 이런 분들도 사시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매한 그 리마커블 2 1년 6개월여 사용기를 좀 찍어 봤는데요.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는 사실은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. 단점을 되게 늘어놓다 보니까 정말 이거 뭐 사는 게 제정신인가?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모든 단점을 감안하고서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구매한 이유에 해당하는 장점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구매를 한 거거든요. 그리고 그 장점들은 사기 전에 상상했던 것과 그리고 실제 사용하면서 느낀 거, 이 괴리가 거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고 앞으로도 글쎄요 2, 3년은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이 무슨 기기가 갑자기 뭐 고장나거나 하지 않는 한은 효용을 느끼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리마커블 3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냥 딱 그거 하나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. 컬러 E 잉크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은 진짜 그냥 완벽한 기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. 그 컬러 E 잉크 디스플레이가 단가가 높은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얘네가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건지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컬러가 이 디스플레이 자체로도 표시가 될 수 있다면 이번 기기에서 느꼈던 아쉬움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본 분이 계시다면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원래 이런 걸 리뷰하는 사람은 아니고요. 개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현직 개발자이고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그런 일기 같은 영상을 올리는 사람인데 오늘 뭔가 삘 받아가지고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어봤고요. 여튼 개발 공부라든지 아니면 주니어 개발자의 성장 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써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. 리뷰 영상 찍어보니까 진짜 어렵네요. 네, 생각보다 진짜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이번 컨텐츠였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음엔 다시 개발 관련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